이곳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의 물량은 환적 화물을 포함해 1년에 약 2,600만 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는 각 부두에 설치된 크레인 원격 조정실에 의해 컨트롤됩니다. 항만 내에서 크레인을 이제 원격 조정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외부차한테 이제 반출 실어주는 작업과 외부차에서 컨테이너 들고 오는 걸 반입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원격 시스템을 통해 종류별, 무게별, 목적지별로 정확하게 분류돼 다음 차례를 기다립니다. 분류가 끝난 컨테이너는 야드 크레인에 의해 기다리고 있는 배 위치로 이동합니다. 선적은 암벽 크레인의 몫입니다. 아찔할 만큼 높은 고공에서 무거운 컨테이너를 정확히 배의 갑판에 안착시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 예전에는 이렇게 낮게도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는 배들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대형화 배가 돼가지고 매우 최대한 높게 이제 뛰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높이에 신경 제일 요즘에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선적된 컨테이너 하나하나는 모두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 희망과 미래가 응축돼 있는 결과물일 겁니다. 오늘 양적화가 거의 한 2,000개 정도가 넘는 거니까 아주 되게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시간 거의 운영할 정도로 물량이 차고 넘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운송하는 것이 해운사의 임무. 출항을 기다리는 가니토에 끊임없이 컨테이너가 선적됩니다. 이미 실려있는 컨테이너 사이사이에 2,000여 개의 컨테이너를 도착지별, 종류별, 무게별로 구분하여 선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 일 동안의 밤낮 없는 작업 끝에 선적이 끝났습니다. 이제 갑판에 가득한 이 육중한 화물을 목적지에 도착토록 하는 일은 온전히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이 선원들의 몫입니다. 선적이 모두 완료되자 갑판의 선원들이 부두와 연결돼 있던 콧줄을 감아 올립니다. 냉동 화물의 온도가 적정한지, 화물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도 출항 전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All station standby. All station standby. Standby. All station. 출항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기관실의 엔진이 가동되고 엄청난 힘이 구동축을 통해 프로펠러에 전달됩니다. 마침내 세계로 뻗어나갈 컨테이너 화물을 가득 싣고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부두를 빠져나가는 가니토. 가니토의 규모는 가늠조차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너비 51m, 높이 72.4m. 그 길이는 무려 335m에 달해 가니토를 세로로 세우면 서울타워는 물론 파리의 에펠탑을 능가합니다. 여기에 운반할 수 있는 컨테이너의 양은 국제규격인 20피트를 기준으로 무려 13,000개에 달합니다. 이 컨테이너를 일렬로 세우면 서울역에서 평택역에 이르는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99.7%를 해운산업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생필품, 의류, 가구, 가전, 음식까지 모든 생필품을 해운에 의해서 수송하고 있고요. 또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화학, 전기, 전자, 기계 이런 제품들도 다 해상 운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같은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가스 같은 에너지도 100% 해상 운송을 하고 있죠. 국가 경제의 또 다른 엔진 해운 산업. 그 최전선에 선원이 있습니다. 가니토에 두뇌라 할 수 있는 항해부의 선원들. 자율운항, 위성 항법 장치 등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선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배 운항을 제가 총 책임을 지고 있지만은 우리 선원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지거든요. 34년차 베테랑이지만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바다. 오늘처럼 다른 배라도 갑자기 앞에 나타나면 회전 반경이 큰 까닭에 수동으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Slow head.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는 수많은 파이프라인을 따라 선교로부터 9개의 층을 내려가야 닿을 수 있는 기관실. 가니토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곳은 5명의 기관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3층) 높이의 거대한 엔진. 24시간 풀 가동되는 이 엔진의 출력은 약 37,000kW. 이는 말 5만 마리가 한꺼번에 끄는 힘과 같습니다. 여자친구 대하듯이 이제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 탈이 안 난다고 쿵쾅쿵쾅 하는 그 소리가 솔직히 저도 심장 소리와 같이 동조되는 느낌이죠. 본선에는 3,800kW짜리 발전기 2대, 그리고 3,300kW짜리 발전기 2대 총 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력은 아파트 대단지 약 8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을 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은 연료의 양과 비례합니다. 가니토가 한 번 주유하는 기름의 양은 약 3,400톤, 비용만 20억 원에 달합니다. 가니토의 이번 여정은 부산을 출발, 상하이, 닝보 등 아시아 6개의 항구를 들른 다음 태평양 너머에 있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 미 동부의 도시들을 들릴 겁니다. 그리곤 다시 파나마 운하를 거쳐 되돌아오는 왕복 42,000km, 130일이 소요되는 대장정입니다. 선원 생활 34년. 이 망망대해를 수백 번 넘게 왕복했을 주행남 선장. 어쩌면 주 선장은 자신이 운반하는 화물의 질과 양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목격했을 겁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구나. 물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잘 모르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렇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됩니다. 선원 생활 2년째를 맡고 있는 유대규 2등 항해사. Yes, this is H&M Garnet. Go ahead. Okay, you will passing our bow side. Thank you. Okay, me too. Yes, sir. Yeah. I know that vessel will be passing our bow. Yes, sir. That time, please tell me. Yes, sir. One bow passing. Good, sir. Okay, thank you. Good, sir. 2등 항해사의 당직은 정해져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항상 항해를 하다 보면 수평선을 되게 자주 보는데요. 그 수평선을 가끔씩 보고 있다 보면 저 수평선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다음에 그곳은 어떤 곳일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모험심과 탐험심을 약간 자극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근처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고래들을 약간 가끔씩 우연히 만나거나 그럴 때는 정말 탐험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원래 해군이셨다가 그 다음에 상선 쪽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일항사 일도 하시고 선장 일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나? 약간 이제 고등학교도 가니까 진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제 상선 타는 일 괜찮다고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그것도 일단 조금 영향이 있었지만 제가 별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밤이 되면 컨테이너선은 시야 확보를 위해 모든 불을 끄게 됩니다. 그럴 때면 하늘에 가득한 밤별 때문에 우주를 항해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선원들. 오늘도 쉼없이 대항을 누비고 있는 우리 선원들. 전쟁 후 20만 톤에 불과했던 우리의 해운 산업은 이제 9,922만 톤에 달해 무려 500배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 모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살아온 선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그 검토한 바로 따르면 2030년에는 한 2,700명, 2040년에는 한 3,600명 정도 한국인 해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박 하나당 한국인 해기사를 한 6명 정도 태운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450척 내지 600척쯤 되는 선박에 한국인 선원을 태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선원과 함께 성장해온 한국 경제.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엔 수천 척의 외항 상선들과 어선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혈관처럼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원은 순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원이란 일단 공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나 있어요. 바다 어디에나.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못 느낍니다. 선원이 있는지 없는지요. 자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대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 미래에 대한 에너지이다. 낭만이라 생각합니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지구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각 나라에서 필요한 물자나 물건 같은 것들을 저희 배를 통해서 각각의 나라에 전달하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